지난 6월 건강수명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2018 헬시에이징 포럼 한중일 항노화 포럼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항노화 산업의 현황과 사례 발표부터 항노화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항노화 산업 전시 체험관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직면한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아 주요 3개국의 항노화 관련 중요 정책과 산업 지원에 대한 발표를 통해 각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과 협력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가 차례로 이루어졌다. 세부적인 지향 가치는 다르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자는 헬시에이징을 주축으로 한 항노화 산업의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은 약 10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항노화 산업은 이러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이 항노화 산업이 바람직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국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 사업의 경우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항노화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은 탁상공론 정책이 아니라 각 분야별 목소리가 함께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항노화 산업이 태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항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노화 생태계라는 것은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항노화 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민간의 빈 영역을 지원을 해서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노화 산업은 제품과 서비스, 기술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면서 관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미래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 정도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항노화 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역시 잠재적인 경제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这个中国的抗衰老产业会越做越完善，产品会越来越多，服务机构也会越来越多，这个需求的市场在不断的扩大。因为随着中国社会的老龄化，那么将来会有更多的人需要这方面的需求。目前中国60岁以上的人已将近3个多亿，但是我们的抗衰老服务的人群不光是这3个亿。 중국 북경, 전통 중의학의 일대기와 관련 전문 서적 등이 한자리에 집대성되어 있는 중의학 박물관.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국 국민들의 건강을 비롯한 생활 전반에 깊게 뿌리내려진 중의학. 실제 중국의 서양의학이 도입된 이후에도 전통 중의학을 중심으로 한 의료 환경은 흔들림이 없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견고해졌다고 전해진다. 세계보건기구는 내년에 발행되는 개정판에 전통 중의학이 등재된다고 알렸고, 중국 전역의 외국인을 위한 전통 중의학 센터 건립이 붐을 일으킨다는 소식에서 중국의 항노화 산업 역시 전통 중의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中国的中医中药，有着将近3000多年的悠久的历史，积累了好多抗衰老的经验。
目前我们在抗衰老这项事业当中，是以中国的中医中药技术为基础，完了以后再吸收融合一些现代的抗衰老技术。那么在中医中药抗衰老这一块儿，中国的老百姓更容易接受。 중국의 약도라 불릴 만큼 중국 최대의 약재 집산지 하북성 안국시. 중국 주요 약재 시장마다 야광이 있지만 황제가 직접 봉한 야광으로 유일한 피통은 이곳 주민들의 자부심이라고 한다. 이 밖에 삼국지에 나오는 전설적인 명의 화타 등 중국 명의들의 뜻을 기리는 사당 야광묘는 안국 약재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풀은 안국에 와야 약재가 되고 약은 안국을 거치면 향기가 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안국 약재 시장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1995년 정부가 1,0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안국 약재 시장 동방약성은 시장 면적만 60만 제곱미터, 약 19만 평으로 연간 약재 사용량 10만 톤, 거래상인 10,000명 이상, 하루 유동인구만 2만 명에 달한다. 안국시는 인구 40만 명의 소도시지만 이곳 약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약재의 경우 중국 전역에서 200여 종류가 들어오는데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20여 개국으로 뻗어가고 있다. 안국 약재 시장이 더욱 유명한 이유는 희귀 동물성 약재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 약재 산지와 연결되는 직소 시스템으로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 약재 시장에서 조금만 들어가 보면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변화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우수한 약재의 효능은 그대로 살리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차가 바로 그것. 다이어트부터 고지혈증 등 각각의 증상에 따라 차를 선택할 수 있고 먹는 방법과 편리한 휴대성까지 강조해 건강 약재에 대한 거리를 좁혔다. 중국에서 그 차라는 것은 단순한 음료수를 넘어서 차료, 그러니까 차 치료지요. 차와 치료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요법들이 지금부터 뭐 2000년, 1000년 전에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자, 이 가게에는 그러한 그 정신들을 갖다가 제품으로 실현한 그런 가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용성을 강조한 제품은 차뿐만 아니라 항노화 산업에서 가장 대중적인 화장품 개발에도 눈을 돌렸다. 특정 성분만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장품과 달리 이곳에서는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약재 집산지답게 천연 한약재를 그대로 피부에 바를 수 있고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 눈에 띈다. 중국 최대 제약회사와 안국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안국 디지털 중약센터. 안국 약재시장의 약재를 직접 검수하고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곳으로 약재의 단순한 제형 변화를 넘어 약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진단과 치료 등을 중약 서적이 아닌 손끝에서 느낄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마련해 전통 약재 도시의 대중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다양한 그 불면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생활 속의 질환은 약만으로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요인의 문제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음식이라든지 차를 통한 생활 속의 그 이런 생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비슷한 국가로 손꼽히는 일본에서는 항노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일본 국민 4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일본에서는 실버 인재센터를 중심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했고 정부 지원으로 대기업부터 지역민들까지 건강수명 연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老化防止ってアンチエイジングっていうことでいいですかね。アンチエイジング市場に関しては、これからはやっぱかなりさっき私話しましたように化粧品の分野においても
スポーツの分野においても、その他その美容とか健康に対するこういろんなサービスにおいて非常にこれから拡大していくもの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である美容ジャーナリストが、コスメは日本のコスメは今その 40% ぐらいがアンチエイジングコスメなんですけど、そのうち 100% アンチエイジングコスメにな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予告する人もいるぐらいです。 일본 최대 규모의 항노화 박람회가 열리는 도쿄. 전 세계적인 항노화 스킨케어 시장의 선두주자답게 관련 제품과 미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계 최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당시 다양한 정책 발표와 함께 그와 관련한 산업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항노화 산업의 제품화, 과학적 검증이 있어서도 앞서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건강과 미용이 일본 경제 정책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입증이라도 하듯 일본의 항노화 스킨케어 시장은 일본 열도를 넘어 전 세계를 여전히 뜨겁게 만들어주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 양국의 항노화 산업 시장을 들여다보면 서로 발전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고 한다. Okay, well, I'm based in Tokyo, but I'm very lucky because I get to visit Korea several times during the year. So I think my impression is that Korea and Japan are quite similar in many aspects of culture and the importance of quality in products. So I think Japan in some areas is more advanced in anti-aging, but I think on the cosmetic side, Korea is very advanced. So I think both countries have a lot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then the market development of the anti-aging industry. Both countries, I think, can sell in each other's market and learn from each other's market. So yeah, it's a great. 장수 인구의 꾸준한 증가, 고유의 식문화, 미백을 중시하는 오랜 전통 등은 일본의 항노화 스킨케어 제품의 성공을 부른 또 하나의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거기다 일본의 경우 특정 부처가 아닌 범부처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각 지역 단체와 기업이 해소할 수 있는 항노화 정책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 항노화 산업을 꿈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항노화 이런 쪽의 개념을 갖고 사업이나 이런 국가적인 정책으로 한 것이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앞서 이미 그 노화의 사회 그리고 고령 사회가 진입한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이라든지 독일, 이탈리아 핵심적인 여러 나라의 정책 또 산업 방향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곳에서 먼저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항노화 관련 제품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항노화 협회가 발표한 사례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에 오늘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서로 한중일이 가지고 있는 건강관리 모델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독특한 건강관리 모델을 서로 교류하는 거, 그 다음에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건강관리 모델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 인력 양성도 서로 교류하는 이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건강관리의 특별한 제품과 그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를 통해 가지고 시너지를 일으키고 동반 선장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12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적 연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도 고령화 진행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독일의 남서부 바덴 비르텐베르크주의 울창한 삼림지대가 고령화 시대를 타개할 대안이 되었다고 한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무가 빽빽해 멀리서 보면 까맣게 보일 뿐 아니라 그림 형제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배경이 될 만큼 숲속에서도 어두컴컴해 검은 숲이라 불리는 곳 슈바르츠발트. 독일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규모 산악지대로 검은 숲을 상징하는 수종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나가는 전나무와 가뭄비 나무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완만한 대지의 울창한 숲을 걷는 검은 숲 트레킹의 경우 유럽에 얼마 되지 않는 원시림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유럽인이 가장 사랑하는 숲길로 꼽힌다고 한다. Tourism starts here 150 years ago when the train connection from Freiburg to the Black Forest highlands has been established. So this was the start of tourism. Before, the people living here very alone, only from agriculture and farming. And then the tourism starts. Why the tourism is so important here? Because we have altitude, we are living in an altitude between 800 and 1500 meters. This makes a very fresh air, no pollution. To be in the forest and to relax there and to spend the time there with the nature and 검은 숲은 남북 길이가 160km, 폭 50km로 울창한 상록수의 위용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검은 숲의 정상은 알파인 스키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빼곡한 푸르름, 찬란한 검은빛 아래 미로 같은 트레일이 숲 사이를 이어놓아 친근한 숲 트레킹을 할 수 있다. 검은 숲은 마지막 빙하기 때 빙하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으로 작은 빙하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호수 위 산책도 가능할 만큼 운치 있는 곳이다. Down in the big town like Freiburg, it's very cold today as well, and here at the Hochfürst it's a little bit warmer. So this inversion weather. 프라이부르크에서 검은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마을 호프구트 슈테르넨. 고원 삼림지대 특성상 가파른 협곡과 계곡을 건너야 했고 말과 사람이 쉬어갈 거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마을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와 결혼하는 길에 들렀고 괴테가 머물렀던 마을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명한 마을도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관광객 확보와 체류를 위해 트레킹 관광 이외의 경제 활동을 모색했고 전통 특산품 판매에 눈을 돌렸다. 예부터 유리의 원료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거래가 시작되었고 자연스럽게 유리 제작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유리 공방에서는 유리 공예품 제작 과정 시연과 함께 판매장을 함께 운영해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관광객이 직접 유리 공예 제작 체험도 가능하다. 그 결과 과거 물자거래의 주요 루트였던 이곳은 무역상 대신 관광객이 붐비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원이 펼쳐지는 신비로운 겨울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검은 숲. 폭설로 인해 자주 고립이 되는 지리적 특성상 마을 주민들은 나무를 깎아 뻐꾸기 시계를 만들었고 주산지가 되었다. 검은 숲에서 사냥꾼의 출몰을 동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뻐꾸기였고 그것에서 차근의 시계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실제 사냥한 것을 시계에 장식한 곳에서 사냥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This is the first generation of the Black Forest clocks in the Black Forest. The original one made in 1640. 이곳의 뻐꾸기 시계는 손수 깎는 나무부터 태엽을 사용하는 것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It's very useful because the farmers who are carving the clocks, they are living from it. They get additional money to get through the winter time, where there's not much job out here. And the manufacturers, obviously, when the farmers they finish with their carvings, they bring it to the manufactory and they assemble it there. 항노화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소 관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담은 제품과 같은 실질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전에는 이런 인프라가 단지 그냥 환경이 좋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그 수준에 머물렀었지만은 여기에 이제 항노화라는 게 접목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제품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구동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프라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그 자연 환경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요. 항노화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다. 항노화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도,
웰리스 관광이다. 웰리스 관광은 웰리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웰리스는 웰빙과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뜻한다. 쉽게 말해 기존의 항노화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해 발전시킨 것이 웰리스라고 볼 수 있다. 단순한 관광에서 벗어나 건강을 목적으로 한 웰리스 관광. 세계 웰리스 협회에 따르면 2015년 웰리스 관광의 시장 규모는 약 601조 원으로 세계 관광 시장의 16%를 차지할 만큼 무서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 웰리스 관광객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가처분 소득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고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고 그리고 소비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웰리스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약 61% 더 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웰리스 관광에서 주목할 점은 건강을 목적으로 그 지역에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이라는 것. 국내에서도 관광에 건강을 더한 다양한 웰리스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한 경남대 건강 항노화 센터 김현준 교수팀이 개발한 항노화 웰리스 프로그램은 두뇌 건강 향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다른 지역에서 항노화를 할 때에 제일 처음에 제품 생산에 초점 맞춰서 많이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마찬가지로 경남도 처음에는 제품 생산을 위주로 아니면 제품 개발 이런 걸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항노화의 범위가 좀 더 넓어져서 특히 이 서비스가 접목이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항노화 제품이나 항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수준까지 왔고요. 더불어서 이거를 관광과 접목을 시켜서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경남에 와서 항노화를 체험하게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이고요. 동양의 나폴리, 통영을 대표하는 섬 욕지도. 올해 여름 경남대 건강항노화센터 김현준 교수팀은 해양 웰리스 관광 프로그램의 시범 무대로 이곳을 선택했다. 1970년대까지 남해안의 어업 전진기지로 황금어장을 이루고 고등어 양식이 국내 최초로 성공한 곳이자 한여수도의 끝자락, 별처럼 흩어진 39개의 섬을 아우르는 육지면의 본섬, 욕지도. 2018 해양 캐주얼 페스티벌, 해양 레저 관광과 웰리스 관광을 융합한 통영시의 체류용 해양 웰리스 관광 상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천혜의 해안 절벽과 쪽빛 바다가 주는 경관은 해양 웰리스 관광의 첫 무대로 결정한 데 전혀 손색이 없었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욕지도의 청정해양에서 프리다이빙 체험과 대회, 해양 치유 명상 등 건강 증진을 돕는 다채로운 해양 레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욕지도는 2010년 다이버들의 낙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다이빙 커뮤니티 센터 등 기반 시설들을 조성해 다이버들에게는 그야말로 낙원. 수중 호흡기 없이 잠수하는 다이빙인 프리다이빙. 장비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면서 수중 활동에 있어 제약을 덜 받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웰리스 관광이 강조하는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호흡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흡기의 질환을 사실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혈액 순환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도움이 되다 보니까 고지혈증이나 혈액 순환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일반 생활에서 요즘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수들, 성인병 지수들이 좀 많이 안 좋은데 프리다이빙 이제 하면은 이제 그런 좀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5번째로 큰 섬 욕지도의 청정해역을 온몸으로 누리는 프리다이빙. 바닷속 우주를 탐험하는 레포츠로 물고기나 산호초 등과 교감할 수 있어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특히 프리다이빙은 물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적고 적당한 수압을 받는 수중에서는 자연적으로 전신 마사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막강한 체력이 필요한 반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푸른 유영을 즐길 수 있는 프리다이빙. 무엇보다 남해 바다를 자연 그대로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 웰리스 관광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이다.
물속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그런 이제 두려움을 극복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게 연쇄 효과로 또 직장 생활에서도 좀 잘 극복할 수 있고 뭐 사회생활에서도 조금 더 뭐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이. 집중력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하면서 이걸 더 잘하려고 운동도 같이 열심히 하고 명상 자주 하고 그래서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해양 KOL 페스티벌 기간에는 욕지도 유동 어촌 체험 마을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 욕지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 푸드를 담은 식단을 준비했다. 너무 맛있다. 배 하는데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좀 해달라고 한 50분 준비했어요. 김밥이 한 30분. 통영을 대표하는 음식 충무김밥과 욕지도 땅에서 키운 콩국수, 지역의 유명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 지역을 기억하고 체류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 안 들고 왔어야지. 아, 그래? 들고 왔어야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바다 내음과 함께 먹는 이 충무김밥과 콩국수는 정말 대한민국 어디서 먹을 수 없는 땅입니다. 네, 저희가 콩국수를 잘 안 먹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또 꿀맛이 나요. 좋죠. 홍보도 되고 마을을 알릴 수도 있고. 네. 항노화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피부 미용 분야.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초 스킨케어, 마스크팩 관리를 진행했다. 그리고 마유 같은 경우는 톡톡톡톡 해서 지금 바르신 거가 잘 흡수될 수 있게. 아무래도 야외 활동해서 조금 따갑기도 했는데 딱 쉬고 싶을 타이밍에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하니까 너무 힐링도 되고. 느껴질 정도로 근데 이 제품을 쓰셔가지고 해양 관광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었던 휴식. 길어진 수명, 삶의 가치 재정비와 함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웰리스 관광. 석양이 아름다운 욕지도의 매력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 바다 위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선셋 요가. 청량한 바닷바람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파도 소리. 피로에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데 효과적인 요가가 한데 어우러져 경남 통영 욕지도만의 웰리스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해가 떨어지는 것과 바다에 바람 부는 것과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조금 더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천왕봉 등산으로 유명한 욕지도의 진가를 느껴볼 차례.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닌 눈부신 비경을 따라 이어지는 명상 트레킹이다. 한 발 한 발 오를 때마다 천연 피톤치드가 온몸을 감싸고 그렇게 맑은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몸과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어 최근 웰리스 관광에서 주목하는 프로그램으로 손꼽히고 있다. 푸른 바다가 손짓하는 절경이 취하다 보면 어느새 달콤한 정상이 손을 들어 보인다. 자, 여기 중간 지점에서 호흡 한번 크게 들이쉬는데요.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기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겠습니다. 등산과 달리 별도의 장비 없이 가볍게 걸으면서 자연을 누리는 운동, 트레킹. 평지를 걷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무릎과 관절에 무리가 덜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욕지도에서만 가능한 욕지도 명상 트레킹은 한려수도의 빼어난 절경을 내려다보면서 시작되는 명상에서 웰리스 관광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에 몸을 맡기는 명상.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해보자.
내 머리를 따뜻하게 손을 펴시고 이제 우리 미네랄을 한번 깊게 들이셨다가 입을 하 하시면서 기운을 한번 쫙 풀어주시겠습니다. 편안하게. 예, 일반적인 명상의 효과는 우리 몸에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안정, 균형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트레킹 명상의 장점은 우리가 좋은 자연을 통해서 산행을 하면서 이 정상에 올라왔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이 드넓은 자연 환경, 탁 트인 환경을 보면서 일상 속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바닷속에 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햇빛에 증발되면서 이 해풍, 지금 불어오는 이 해풍을 통해서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이렇게 받게 합니다. 욕지도에서 열린 2018 KOL 페스티벌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욕지도의 해산물과 고구마 등 특산물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BBQ 음악 파티와 웰리스 마켓. 자연을 한입 가득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숯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육지 고구마는 해고구마에서 맛있거든요. 그래서 해풍 맞은 고구마로 유명합니다, 육지 고구마는. 깨끗한 해풍과 풍부한 일주량 덕분에 명품 고구마로 이름난 고구마를 시작으로 남해 바다가 전한 싱싱한 해산물까지 앞으로 통영 육지도가 경남을 대표하는 웰리스 관광지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관광공사 경남지부를 중심으로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해양 웰리스 관광은 행사 개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을 중심으로 4박 5일간의 행사를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경남의 웰리스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랐다. 웰리스 관광은 사실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고 동남아에서도 태국이라든가 인도,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웰리스 관광을 이미 시작을 해서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웰리스 관광이 부각되면서 전 세계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해양 자원을 이용한 해양 치유는 미래 관광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차원의 해양 치유 시설 준비에 나섰다. 지금 현재 해양치유 산업은 2017년도부터 해양치유 산업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는 4개 지자체, 협력지자체를 구성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자란도와 솔섬 주변도 저희 대상지에 속하는데요. 공룡 발자국과 기암절벽, 청정바다가 펼쳐져 있는 경남 고성군 자란만.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 경남 유일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해양치유시설이 2020년 본격 착수를 시작한다. 일본 아이치현 가마구리시. 대표적인 해양치유센터로 알려져 있는 타르고라고 시설과 라구나 텐보스 단지 시설. 해양치유시설의 경우 실내외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설 건립을 앞둔 관련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한 시찰과 함께 관심을 나타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해양치유 자원 발굴과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해양치유 산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지역 기반의 항로화 산업 자체가 지역 고유의 강점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항로화 산업 자체는 지역 기반으로 해서 지자체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추진한다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 동남부 바이에른주 국경지대에 위치한 작은 온천 도시 베리소펜. 150여 년 전 100여 명의 주민이 목축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세계적으로 산림치유 산업의 대표적인 중심지로 성장한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영하의 추위가 무색할 만큼 양손에 스키폴대를 쥐고 숲을 걷는 노르딕 워킹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노르딕 워킹은 브리스 오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건강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노르딕 워킹부터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노년층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거기다 마을 곳곳에서 발견되는 맑은 물은 오늘의 베리스 오펜을 있게 한 계기를 말해준다. 1855년 당시 신부이자 의사였던 세바스찬 크나이프는 자연 속에서 냉수욕과 냉수마찰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일명 크나이프 요법을 선보였고,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전 유럽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이후 크나이프 신부는 모자가 함께하는 요양시설을 설립하는 등 베리스 오펜의 인구가 15,000명으로 증가할 만큼 독일 최고의 치유도시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 베리스 오펜의 치유 업무는 쿠어하우스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상담부터 치료요법, 시설 안내 등 행정 전반을 전담하고 있다. 베리스 오펜에는 20여 곳의 크나이프 요법 치료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170여 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호텔은 치유시설과 자연요법 치유사를 확보해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다. 베리스 오펜은 지금 현재 인구가 15,000명 정도의 규모이고, 그리고 치유와 관련된 직종의 종사자가 5,000명에 달합니다. 치유와 요양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연간 100만 명이 여기 방문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곳의 고부가가치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치유 산업이 오늘의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사회보험 제도가 바탕이 된다. 독일에서는 40세가 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4년에 한 번씩 3주 동안 치유시설에서 치유를 즐길 수 있다. 거기다 치유에 대한 의사 처방과 의료보험 혜택이 수반돼 일부 자부담이 있지만 상당 부분 국가 재정으로 해결, 경제적 부담 없이 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lso A ist Kneipp aus 5 Elementen aufgebaut. Das heißt, das nennt man ein ganzheitliches Verfahren. Das betrifft die Ordnungstherapie, die Wassertherapie, die Heilpflanzenkunde, die Bewegung und Ernährungstherapie. Der Schwerpunkt, das ganz Besondere an Kneipp, sind seine Wasseranwendungen. Weil wir haben hier 120 verschiedene Möglichkeiten, Wasser an den Körper zu bringen. Und dadurch, dass wir hier vegetativ arbeiten, haben wir natürlich auf die inneren Organe einen sehr starken Bezug bei den Anwendungen. Das heißt also, auch bei chronifizierten Erkrankungen können wir hier sehr explizit mit den Wasseranwendungen auf den Körper einwirken im Heilungsprozess. 베리스 오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나이프 치유시설의 치유사는 도매상에서 평생 직업을 찾아 치유사로 전환한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교육을 받아 고용된 상태로 치유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곧 주민들의 수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치유와 요양 분야 종사자만 70만 명에 달할 만큼 산림 치유가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or meinem Beruf als Masseur und medizinischer Bademeister war ich Großhandelskaufmann. Die Ausbildung zum Beruf hat gedauert 2,5 Jahre, einschließlich eines Praktikums. Ich war in einer Berufsfachschule hier in Bad Wörishofen, eine Berufsfachschule für Masseure und medizinische Bademeister und auch für Physiotherapeuten. Und anschließend habe ich noch in zwei verschiedenen Häusern mein Praktikum gemacht. Und dann habe ich nach dem Praktikum noch ein halbes Jahr in einer psychosomatischen Klinik gearbeitet. Und dann wurde hier in Bad Wörishofen in diesem Haus eine Stelle frei und die habe ich dann bekommen. Es war für mich praktisch, weil ich am Wohnort einen Arbeitsplatz habe. Ich musste nicht jeden Tag große Pendelstrecken machen. Das musste ich vorher bei dem anderen, wo ich in der Klinik war, man jeden Tag einfach 50 Kilometer fahren. Und es war für mich schön und angenehm. Und es ist schön hier im Haus, mir macht Spaß hier im Haus. Ich habe nette Kollegen und
nette Gäste, nette Patienten. Es macht Spaß. 베리스호펜에서는 하루 평균 4천여 명, 연간 90만 명이 치료와 요양을 위해 이곳을 방문하고 이 중에서 하루 이상 숙박을 하는 사람만 1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관광과 체류, 치료를 받게 하는 웰리스 관광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Ja, der Pfarrer Kneip war hier, der Ursprung hier dieser Kliniken und dieser Therapien. Wenn dieser Pfarrer Kneip nicht nach Bad Wörishofen gekommen wäre, beruflich als Pfarrer ins Kloster hier, wäre Bad Wörishofen nie bekannt geworden, wäre immer noch ein kleines Bauerndorf mit ein paar hundert Einwohnern. Und dadurch, dass das Pfarrer Kneip hier gekommen ist und hat seine Lehre hier verbreiten können. Und war das die Entwicklung so bis heute. Heute ist eine Stadt mit 17.000 Einwohnern und die Stadt lebt vom Pfarrer Kneip, von dieser Therapie. 국내에서도 치유시설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2016년 10월 경북 영주에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치유시설인 국립산림치유원이 대표적인 경우다.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성된 산림복지단지라는 것이 설립 목적. 대체적으로 숲의 치유인자를 활용한 스트레스 해소, 운동요법, 생활습관 개선 방안을 지시하는데 치유 숲길과 휴양시설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림치유 효과를 체험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나눠지는데 맨발과 향기, 음이온 등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주제가 있는 치유공원, 인체 경락에 따라 구성된 다양한 수압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수치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 구성 초기에 우리가 치유 지도사들이 다 자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분들의 활동 경력이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맞추는 게 되게 좀 어려웠던 어떤 과정입니다. 현재 국립산림치유원을 찾는 사람들은 지자체 공무원이나 기업체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산림치유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높은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 없고 관련 시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방문 문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앞서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의료보험 혜택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구축 등 치유시설의 자체 자립 기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산림치유가 좀 더 활성화되고 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왔지만 특히나 이제 의료보험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 시설 이제 의사가 상주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또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공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그런 연구를 좀 했었으면 좋겠고 또 지원도 해주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신뢰감 있는 그런 산림치유 정책을 좀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웰리스 관광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우리나라의 웰리스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지금 경남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경남 그 항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그 기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반 조성 또 하나는 이제 웰리스 그 관광 산업 육성하고 또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20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 국제행사도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 경남에 당면한 항로화 산업의 핵심, 1년 앞으로 다가온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 올해 열린 함양 산삼 축제에서 방문객은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한 26만여 명. 관련 수익은 140억 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2020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 준비에 청신호를 밝혔다. 그뿐 아니라 축제 15년 만에 산양삼이 함양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일반 농가에서도 산양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해 동반 소득 성장과 함께 브랜드 가치는 탄력받기 시작했다. 산삼 원물은 최고의 항노화 원료 물질입니다. 이 부분하고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하고 융합을 하면 농특산물이 항노화 식품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 추세는 화합물보다는 이제 천연물에 기반을 한 것, 그리고 같은 것이라도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거든요. 경남 지역은 뭐 지리산을 그 토대로 하는 이제 다양한 어떤 한방 약초 성분들도 있고, 자연 환경이 또 깨끗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항노화 제품을 개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에서도 웰리스 관광의 기초가 되는 체류용 관광을 위한 체험형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삼을 캐먹고 힐링을 해도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옛날에 10만이가 돼갖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엑스포 때 확대해가지고 또 이제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고 또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로 양방과 한방, 해양 항노화로 분류돼 각각의 정책이 추진되어 온 경남. 새해를 앞두고 달라진 변화를 예고했다. 내년에는 그동안에 이제 양방과 한방으로 나눠졌던 그 우리 조직 자체가 통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그 아무래도 이제 항노 업무 추진에 이제 힘이 좀 실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기업 지원 사업하고 또 그 웰리스 관광 사업 육성하고 또 덧붙여서 새로운 그 사업을 발굴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남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으로 대표되는 항노화 산업. 고령화와 함께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고부가가치 사업 웰리스 관광. 올해 문체부가 주관한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의 첫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경남. 항노화 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경남의 내일이 기대된다.